제5장 만족을 알면 삶이 즐거워진다. 만족의 법칙 1. 인간은 모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 만족이란 족할 줄 알고 일정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하고 불만부터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연휴에 어디 놀러 갈까? 라고 물으면 연휴에는 길도 막히고 그래서 피곤하기만 해. 즐겁지도 않고 말이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다. 연휴에 무얼 하는가 하면 집에서 빈둥거리며 텔레비전 앞에 재미없는 것만 방송하는군 이라며 투덜댄다. 동료가 영어 회화를 배우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나이에 영어 회화를 배워서 뭐해? 돈이 아깝지? 라며 빈정거린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에게 다가가 대수롭지 않은 일에 열심이군 하고 찬물을 끼얹는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그까짓 것 보면 뭐해? 라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싹튼다.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므로 표정은 밝을 리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적이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눈치채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한결같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수준이 높다는 착각을 한다. 세상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게 되고 자기 자신도 즐거울 수가 없다. 때로는 쓸데없는 일이나 역효과를 내는 일, 어처구니 없는 소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것들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오른 산 위에서 웅대한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하찮게 보인다고 말한다. 인간은 작은 존재일 수 있다. 작은 존재인 인간이 안간힘을 쓰며 발돋움하려고 영어 회화나 스포츠에 도전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나약하고 작은 존재인 인간이 똑같은 다른 사람을 깔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작은 존재들끼리 서로를 인정해주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 역시 만족을 느끼는 하나의 방법이다. 만족의 법칙 2. 욕망을 컨트롤할 것, 그리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을 것. 이것이 만족이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방법이다. 돈과 교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많으면 많은 대로 걱정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불만이다. 한 달에 20만 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던 사람이 어느 날 30만 원으로 수입이 늘었다. 당시에는 전보다 많은 액수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도 부족해졌다. 20만 원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때와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면 10만 원이 남아야 계산이 맞다.
하지만 사람이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느새 30만 원으로도 아슬아슬하게 생활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때는 한 개에 20엔 하는 계란을 4개 샀다. 30엔이 되면 50엔짜리 계란을 6개 사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생활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곧 돈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골치 아프게도 한번 수준이 높아진 생활은 좀처럼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30만 원의 수입이 있을 때에도 월말이 되면 20만 원일 때와 마찬가지로 잔고가 바닥이다. 돈이 좀 더 많으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따라 생활도 팽창하기 때문에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현대는 물건이 넘치는 시대이다. 갖고 싶은 것이 넘쳐나고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광고나 정보가 홍수를 이룬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구매하고 나면 즉시 새로운 정보나 상품이 등장하고 또다시 욕구를 자극한다. 끝이 없는 것이다. 끝이 없는 욕망은 건강에 좋지 않다. 언제나 마음의 여유 없이 살다 보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필자 역시 돈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의료기기는 고가인데다 병원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보충하려니 그 역시 돈이 들기 때문이다. 필자가 꿈꾸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모자라다. 하지만 필자는 돈과 인연이 없다. 유감스럽게도 돈이 모이지 않을 뿐더러 쌓이는 것은 차용증 뿐이다. 돈은 너무 없어도 불편하지만 많이 있어도 고민이 뒤따르는 법이다. 사실 지금까지 다른 사람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병원도 꾸려 나가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돈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서 배운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기준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즉 자신이 이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만족의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을 알고 나면 돈에 대한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역시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돈에 어느샌가 이용을 당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돈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탐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돈을 손에 넣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초조함에 시달리게 된다. 이는 건강에 좋지 않다. 돈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나 소중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인식하지 못한다. 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가. 돈 대신 많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만족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만족은 긍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떤 사람의 이야기다. 회사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을 때 운전기사가 대신 운전을 해주는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했다. 그러던 것이 정년퇴직을 계기로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우울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치료 때문에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 또한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다.